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인천 학개론 강의 시간입니다. 요즘에 인천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인천 학개론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또 하고 했었는데, 이번 인천이 또 이적 시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 마테이 요니치, 그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요니치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인천 팬들이 요니치 시대를 못 본 사람들도 이제 많단 말이죠. 인천 팬들 유입이 이제 10년대 후반 그리고 20년대에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니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요니치 인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선수고 1991년생, 187cm에 83kg이라는 건장한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주로 센터백. 자, 우선 양력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당시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태어났고, 그 지역 팀인 하이두크 스플리트 유소년 팀에 이제 2002년부터 합류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미 어릴 때부터 크로아티아 청소년 대표팀 뽑히던 선수였고요. 그렇게 이력을 쌓다가 이제 2009-10 시즌 자다르라는 팀으로 임대를 떠나면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에 주전으로 훌륭히 소화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써야지 하고 반년 만에 임대 복귀를 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 친정팀인 하이두크 스플리트에서도 족적을 남기게 되죠. 하지만 친정팀 하이두크가 워낙에 강팀이었다 보니까 요니치가 처음부터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로파 리그에 데뷔를 하긴 했지만, 그 외로 봤을 때는 선수로서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경쟁을 뚫기 어려웠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에 이제 2011-12 시즌 임대를 옛날에 떠났었던 자다르로 다시 한번 임대를 떠났고요. 풀 시즌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이 덕분에 하이두크 스플리트로 복귀해서 인테르와도 경기해보고 이래저래 커리어가 좀 순탄하게 흘러가는가 했는데, 이 시점에 광대뼈 골절 부상 한번 당했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다시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시 크로아티아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임대를 떠나서 싸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NK 오시에크라는 팀으로 떠나게 됩니다. 센터백이지만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오시에크에서 뛴 게 13-14 후반기랑 14-15 전반기, 즉 2014년 통째예요. 이 기간 동안에 리그에서만 7득점을 기록합니다. 요니치란 선수가 포지션이 수비수라고 했죠. 더 생각해보면 정말 이색적인 기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렇게 경력을 쌓아오던 요니치에게 결정적인 제안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인천 유나이티드의 제안이죠. 사실 2015 시즌 인천은 프리시즌에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당시에 재정적인 이슈들, 감독 선임 이슈들 등등이 꼬이면서 시즌 시작도 늦었고 선수단도 얇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팀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K리그에서 당대에는 직접 스카우터가 파견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니치 역시도 비디오와 에이전트 이야기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인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도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니치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니치 본인도 크로아티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인천에 오기 전엔 아시아를 여행으로도 온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요니치는. 그래서 요니치 입장에서 인천 이적 쉽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요니치는 이제 수원에서 뛰었던 마토, 에이전트로 활약하게 되는 과거 K리그 출신 이사비, 이 둘이 조언을 듣고 그러면 한번 K리그에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인천에 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니치 영입에 이어서 이후 케빈까지 들어오고 이보는 중국으로 떠나면서 외국인 라인은 이 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천이. 그리고 요니치 등번호는 20번으로 결정이 됐죠.
임중용 실장님이 번호로 유명한 20번인데 요니치는 외국인 중에서 처음으로 20번을 단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신반의했죠. 이런 기대와 걱정 속에서 데뷔한 요니치는 초반부터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순식간에 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수비수로 떠오르게 됐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호흡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인천이 수비진은 아주 견고해집니다. 리그 최소 실점 팀이라는 기록, 그리고 FA컵에서 결승 가기 전 4강까지는 무실점으로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그 중심에 있던 선수가 바로 요니치였습니다.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서 K리그 베스트 11에 올랐고요. 해당 시즌 베스트 11 내에서 유일하게 하위 스플릿 선수가 요니치였습니다. 2016년이 됐습니다. 요니치는 잔류를 했고요. 여전히 주전으로 나왔지만은 전반기에 부침도 좀 있었습니다. 수비진과 수미가 다 바뀐 와중에 요니치 본인도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아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병국 선수라고 있었는데 이 조병국 선수와 함께 나서기 시작하면서 차츰 폼을 되찾았고 후반기에는 삭발투혼까지 벌이면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제 이기영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당시 부상으로 이탈했던 김동석을 대신하여 주장만장을 차릴 선수로 지목이 되었고요. 팀을 최하위에서 건져 올리고 잔류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이 마지막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극적인 잔류를 달성을 했죠. 그리하여 요니치는 15년에 이어 16년까지 2년 연속 베스트 11을 달성을 했는데 인천에서는 현재까지도 유일한 기록입니다. 2년 연속 수상자. 2016 시즌을 끝낸 이후 요니치는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요니치 본인도 제1리그 행에 관심이 있었고요. 팀 입장에서는 요니치 연봉이 이제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니 요니치를 잡기보다는 팔고 다른 데를 보강하자 라는 쪽으로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요니치는 일본에 가서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2017년에만 리그에서 6득점을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데뷔까지 이루면서 선수 커리어의 전성기로 딱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1 시즌 최강희 감독이 있던 상하이 선화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동북아시아 3대 주요 리그를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한 요니치는 이제 1년 만에 세레소로 복귀를 하게 됐고요. 세레소로 복귀한 이후에도 주전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2013 시즌에는 감독이 선호 문제, 잔부상 등등으로 인해서 좀 주전에서 약간은 내려온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세레소에서 중요한 선수로 대우를 받았고요.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을 풀린 요니치는 마침내 인천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7시즌을 다른 팀에서 보낸 뒤에 성사된 복귀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력을 봤으니 이 선수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비수로서 스타일이 다재다능했습니다. 인천 시절에는 아무래도 주변 선수들 이은표 선수라든지 김진현 선수가 좀 앞쪽으로 나서려는 성향이 있었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김원식 역시도 호전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요니치는 상대적으로 커버의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요니치가 센터백 중에서 제일 활동량이 많은 선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주고 있죠. 동료에 따라서, 전술에 따라서 자기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비 성향은 적극적이고 많이 그라운드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빌드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요니치는 미드필더 내지는 풀백의 위치까지 커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파이터 기질과 커맨더 기질을 동시에 갖춘 유형이긴 해도 일단은 선수 본인은 약간 더 파이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더티 플레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수집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파울은 적재적소에 합니다. 하지만 카드를 받을 만한 행동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에 대한 트러블은 인천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선수 커리어 내내 퇴장당한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크로아티아 때는 약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인천 이후부터는 꽤 좋아졌죠. 한편 이제 수비적인 면에서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태클 실력입니다. 정말 정확한 태클을 구사를 하고요. 슬라이딩 태클을 한번 딱 걸리면은 공만 빼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탠딩 태클도 좋아요. 주력으로는 밀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기적과도 같이 발을 들이밀어서 공만 따내는 그런 멋있는 호수비를 많이 보여줬고 만능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크로바틱한 클리어링까지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만큼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뭐 여전히 다양한 자세로 어떻게든 공을 걷어내는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뛰어나고 키도 크고 제공권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수비 리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아주 주도적인 빌드업을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여러 군데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고 풀어주고 아래에서 부드럽게 선택지를 늘려주는 그런 데에 능통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빌드업 리더보다는 빌드업의 보조자로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인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니치 스타일이 어떻게 녹아들까 하면은 일단 활동폭이 높다는 점을 전 높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인천이 백스리를 씁니다. 수비수 3명이 서요, 센터백으로. 근데 이 3명이 사실 활동 범위 면에서 보면은 좀 많이 움직이는 스토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니치가 이런 부분을 충족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윙백들이 민경현 선수 정도 제외를 하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요니치는 활동폭을 통해서 이들이 뒷공간을 메워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진까지 진출하면서 싸워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 시너지가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스피드면에서 전성기만큼의 스피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잘 커버를 해주는 선수도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인천에는 발이 빠른 김동민이라는 선수가 있죠. 김동민이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요니치와 김동민의 시너지가 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백3에서 좋은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주전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요니치가 우측 스토퍼로서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니치 선수에 대한 얘기로만 꽉 채워봤습니다. 2월부터는 서서히 다시 인천학개론 강의를 많이 만들어보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건이 된다면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니치 하이라이트든 풀경기를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왜 이렇게 요니치를 칭찬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가 큰 영입이고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